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8일 월요일이고요. 2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증시, 오늘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영상 말미에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관심 종목군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0.84%, 코스닥은 0.93%, 양대 지수가 모두 1% 내외의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에서는 거래소, 코스닥 모두 기관들만 순매도를 보인 가운데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속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증시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분명한 건 이전에 비해서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어떤 충격이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수나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이전의 어떤 저점이나 이런 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항상 말씀드린 게 쌍바닥 흐름 내에서 좀 돌려나가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거고, 이 가격은 싸다라고 생각해서 떨어지면은 매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오늘 증시 상승에 있어서는 일단은 오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오후 6시에 이제 회담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이제 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선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결과물이 좋게 잘 나온다면 이후에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반등 탄력을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이제 회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뭐 이렇게 기대는 하지 않는데 조금 실망스럽거나 그런다면은 조금 또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분명한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어떤 영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전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고 현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떨어지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잡아주고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런 이제 쌍바닥 흐름 이후에 반등 흐름들을 좀 가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중기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50을 기점으로 해서 강한 어떤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그리면서 점차 돌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반등 탄력이나 회복 속도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유는 간단해요. 코스닥은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21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는 21선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업종 중심의 상승보다는 개별 종목이나 어떤 테마 중심의 상승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뭐 삼성도 좀 진출을 해 있고 현대차나 뭐 이런 데도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이제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 속에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약간은 중소형주, 테마성 종목 중심으로 반등 탄력이 먼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환 매장이나 그동안의 낙폭 과대 이후에 반등을 좀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낙폭 과대 종목들에서의 어떤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그런 낙폭 과대 종목들의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업종별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들 기관들은 또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업종별 흐름을 보면 IT 쪽은 전반적으로 그냥 좀 쉬어가는 하루였어요. 반대로 뭐 전기가스라든지 철강금속, 화학, 의약품, 뭐 금융, 뭐 전기가스, 철강금속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좀 강했던 하루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뭐 이런 이제 종목들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상승 흐름들이 강했고,
이후에는 뭐 제약 내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기계 장비나 이런 쪽에서도 약간 좀 선별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게임주도 좋았고 엔터주도 좋았고 뭐 바이오주도 좋았는데 다 좋았다라기보다는 그 내에서도 선별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이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와 포스코, LG화학, 한국전력, 네이버, 삼성 SDI 순으로 순매수의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는 1,000억 넘는 순매도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제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런 영향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곧버스, 일동제약, 카카오, 신풍제약, 두산중공업 순으로는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관은 오늘 한국전력을 많이 사들였고요. LIG 넥스원이나 한국가스공사, DLENC, 한국항공우주, 페노션 순으로 순매수를 보였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두산중공업, SK 하이닉스, 기아 이런 순으로는 강한 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LNF를 많이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심텍, 보성파워텍 순으로 순매수의 흐름들을 보였고,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은 대규모 또 매도를 했네요. 동진세미캠, 안랩, 뭐 휴마시스 순으로 매도 상위 순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은 오늘 위메이드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주성엔지니어링을 순서대로 사들였고요. 반대로 이제 풍원정밀, 엔캠, 테스다, 디어유는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증시의 특징주들 뭐가 있었는지 또 한번 같이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증시의 특징주로는 원전주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보성파워텍이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대장주의 흐름들을 보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주력기죠, 뭐 전원 활용 발언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원전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향후 뭐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으로 뭐 우리가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들이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이유였고요. 뭐 이어서 한신기계나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 있죠, 강한 상승 흐름이었고, 두산중공업,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이 오늘 대다수의 강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EU가 무기를 좀 공급을 했다라는 소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말 동안 쉬는 동안에 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그런 이슈 때문에 빅텍하고 스페코 이런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장중에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 도시가스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이 강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고, GSE나 이런 쪽도 장중에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종가는 하락이었는데 장중에는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 흥구석유,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도 장중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들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향후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일정들, 제가 이번 주 일정들을 쭉 봤는데 일정은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패턴에서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받는 종목들 또 이야기를 드리면, 카카오 게임즈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낙폭과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순환 매장을 대비하면서 보셔야 되는 건, 이미 올라간 종목을 보시는 건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안 간 것들에서 순환매를 기다려야지, 이미 간 거 쫓아가 봐야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낙폭과대 고점 대비 지금 30% 이상 떨어진 종목, 쌍바닥 찍고 이전 저점 안 깨지는 종목, 그리고 21선 위에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이면 순환매를 한번 꼭 기다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조정시 21선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저점 안 깨지면 들고 가는 거고,
매수 타점은 조정 시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게임주 단위에서 이렇게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위로 올라간 종목을 찾아보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오늘 M게임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제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죠. 37%나 지금 빠져 있고 쌍바닥 그리면서 21선 위로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정 시에 이런 종목들을 21선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거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한번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수익이고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종목에서 조정 시 21선 부근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순환매를 기다려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이런 종목뿐만 아니에요. 다른 업종을 보셔도 되고 다른 테마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패턴적으로는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받는 종목을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쇼박스라는 종목을 오늘 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고점 대비 뭐 거의 40% 빠진 종목이에요. 고점 대비 40% 정도 빠졌고 현재 쌍바닥을 그려주고 있고 21선 위로 오늘 올라타는 모습. 지지받고 올라타면서 양봉으로 지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역시나 이제 조정시 21선 부근에서 매수 하고 손절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전 저점에 잡아놓고 깨지면 손절 올라가면 수익 이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이라서 낙폭과대 쌍바닥 종목 지난주에는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1선을 이렇게 낙폭과대 쌍바닥 찍고 21선 올라가서 조정을 주면서 하는 거고 안 주고 가면 뭐 그냥 포기하는 그런 이제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조정을 안 줬어요. 조정을 준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21선 부근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는데 조정을 안 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포기하고 다른 어떤 섹터들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미 올라간 종목은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환 매장에서는 올라간 것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을 보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목들도 충분히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것들, M게임, 그다음 쇼박스 정도 이렇게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급등주 단위에서 눌림목 이후에 한번 좀 슈팅을 줄 만한 종목들은 IT센을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은 이제 급등주죠. 그만큼 이제 변동성도 크고 등락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타점만 좀 잘 잡으면 한번 급반등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IT센이 지금 이제 금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IT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금값 올라가면서 IT센의 어떤 금 관련주로 테마주로 급등을 좀 보였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언제든지 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안전자산 관련주들이 또 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금을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이런 이제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금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금 관련주나 이런 쪽에도 분명히 순환매가 한번 또 찾아올 수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이 종목은 이제 거래량을 한번 크게 줬어요. 그 갭을 뜨면서 거래량을 크게 한번 줬는데 이렇게 이제 역배열 하락 추세에 있다가 정배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이렇게 내려꽂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급등을 준 종목은 첫 번째 눌림목 자리를 반드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첫 번째 눌림목 자리는 한번 노려보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IT센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 종목이 얼마까지 눌림을 좀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21선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아침에 뭐 뚝 내려오지는 않겠죠. 점차 21선이 꾸준히 우상향을 할 거고 주가가 내려오다 보면 분명히 만나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21선 부근에서 양봉으로 지지를 받는다면 한번 노려볼 만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격적으로는 한 5,000원 정도를 1차적인 어떤 지지 라인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냥 5,000원 정도, 2차적으로는 21선 부근 이런 자리에서, 어차피 21선은 움직일 거니까는요, 21선 부근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급등 이후에 눌림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급등주 관점에서는 IT센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봉을 봐도요,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적은 있는데 나가는 적이 없기 때문에 눌림을 주고 한 번 정도 반등을 충분히 줄 만한 힘은 있는 종목인데, 과연 이제 눌림을 5,000원까지 줄지 아니면 21선까지 주고 반등을 줄지,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00원이나 21선 부근에서 양봉으로 지지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고 손절가 한번 좀 짧게 잡고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IT센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 오늘 2022년 2월 28일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